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뺨을 때렸습니다. 식당 한복판에서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돼지갈비 냄새가 가득한 그 식당에서 30년을 땀 흘린 우리 엄마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한 일을 들으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저는 서울 외곽 경기도 끝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좁았고 가게라고 부르기엔 낡았습니다. 우리 집은 식당이었습니다. 돼지갈비집, 간판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골목 안쪽에 연기 나는 집, 동네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곳, 엄마가 18살에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배운 양념 하나로 고기는 양념이 전부야. 양념만 잘하면 돼. 그게 엄마 철학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전부 그 식당 냄새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고기 재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엔 숯불 냄새가 났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항상 식당에 있었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머리엔 수건 두르고 엄마 나왔어. 응, 저기 앉아서 숙제해.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 거기서 숙제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날도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쉬어. 아빠가 병원에 있잖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쉬냐? 아빠는 내 외삼촌이 옆에 있잖아. 우리가 돈 벌어야 병원비 내지. 엄마는 앞치마를 묶고 불을 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강하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5년을 더 사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 밥 챙기고 조문 받고 사람들 차 내오고 밤 늦게 다들 돌아가고 딱 둘이 남았을 때 엄마가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잘할게.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엄마는 그 식당 하나로 다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등록금, 제 대학교 입학금, 제 자취방 보증금,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하기 싫었습니다. 알면 또 무리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뛰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 그러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걱정할까 봐요. 바보같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저녁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등록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밥 사 먹어. 굶지 마. 저는 그 문자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팅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회사 다녀요. 집은요? 경기도요. 엄마 식당 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식당이요? 돼지갈비집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 돼지갈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신기해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났습니다. 6개월 사귀고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남편 집은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년 퇴직한 공무원이셨습니다. 과묵하지만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 살아요? 경기도요. 부모님은요? 엄마 계세요. 식당 하세요. 시어머니가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식당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밥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저한테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남편 성적, 남편 친구, 남편 옛날 얘기만.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좀 낯을 가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낯을 가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쟤는 눈빛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 엄마가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30년 고기 재우고 불 다룬 손. 엄마가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문질렀습니다. 로션 바르면서 엄마 왜 그래? 손이 좀 거칠어서. 괜찮아. 엄마 손 예뻐. 엄마가 웃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시어머니가 엄마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칭찬인지 무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 하나 키우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많이 배웠고 반듯하게 자라서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의 뜻이 뭔지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엄마가 식당 문을 닫고 왔습니다. 1년에 2번 설날이랑 추석에만 닫는데 결혼식 날 문을 닫았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엄마가 차려입은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앞치마 두른 모습만 봐서 예뻤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저는 버질로드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혼자 남겨두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습니다. 반찬 좀 배워야겠네. 엄마한테 못 배웠어?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 셔츠가 왜 이래? 저는 말대꾸 안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까봐.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뭐해? 식당 하세요. 그 나이에 아직도 식당을? 네. 애 결혼 다 시켰으면 좀 쉬어야지.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좋아서? 다른 기술이 없어서 하는 거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속에서 뭔가 올라왔는데 꾹 눌렀습니다. 참아. 남편 힘들어진다. 참아. 그해 추석이 왔습니다. 명절 연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네 친정 식당 한번 가보자. 네. 며느리 잘한데 궁금하잖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식당에 가고 싶대. 그래, 오라고 해. 엄마 목소리가 약간 굳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추석 연휴 오후,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라 더 바빴습니다. 엄마가 연기 가득한 식당에서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어서 와. 시어머니가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한 식당. 30년 된 테이블. 손때 묻은 연탄 집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지나면서 테이블을 보고 벽을 보고 천장을 봤습니다. 박물관 구경하듯이 엄마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님들 신경 쓰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연휴라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알바생 2명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물 갖다 드렸습니다. 뭐 드실래요? 갈비로 줘요. 주문도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있을게. 아니야, 손님들 봐야 해. 저기 앉아. 엄마가 저를 다른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 근처.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알바생이 불에 올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고기를 뒤집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기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양념이 좀 짜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거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속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옆 테이블 손님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불 좀 봐주세요. 엄마가 급히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저렇게 살면 힘들겠다. 남편도 없이 혼자 식당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랑 어쩔 수 없는 거랑은 다르지.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덜 익은 거 아니에요? 손님이 고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급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아, 진짜. 추석에 손님 많다고 대충 하는 거예요?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올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러니까 힘들지. 고깃집은 저런 손님들이 많잖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테이블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저냥요. 엄마가 웃으며 물 한 잔 더 채워드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부족하죠? 엄마가 멈췄습니다. 네. 반찬도 좀 그렇고 집 청소도 좀 그렇고 뭘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식당 안이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잘 가르쳐서 보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데 걔가 좀 아깝지. 저는 그 순간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눈으로 말했습니다.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마음? 마음이 밥 먹여줘요? 엄마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또 불렀습니다. 엄마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너네 엄마 저러면서 너 키웠어? 네. 힘들었겠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 갈비집 하는 게? 네. 30년 동안 혼자 저 키운 거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픽 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면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뜬금없이 엄마가 멈췄습니다. 그건 왜요? 딸이 이런 데서 자랐으면 좀 아껴 써야 한다고요. 남편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다들 고기 먹느라 바빴지만 옆 테이블은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여기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은. 시어머니가 엄마 말을 끊었습니다. 뭐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딸년이 시집가서 남편 돈 펑펑 쓰면 어떡하냐고. 엄마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희 딸이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못 받겠어요? 주변 손님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너는 가만 있어.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말씀하시죠. 왜 밖에서 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 식당입니다. 제 가게에서 제 딸 욕하시면 안 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맞섰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나가주세요. 짧게, 단호하게.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아줌마가 지금. 그리고 시어머니 손이 올라갔습니다. 퍽!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냄비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뺨을 감쌌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누군가 의자 끄는 소리. 알바생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건방진 거야, 진짜.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이 빨갰습니다. 눈은 안 울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있다. 고기 봐야 해. 그리고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저는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나 괜찮아.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아주머니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 뭐예요? 왜 때려요?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셨죠? 오늘 식사비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엄마가 사과해야 해? 왜 엄마가 고개를 숙여야 해?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 밤 손님들 다 보내고 알바생들도 퇴근하고 저랑 엄마 둘이 남았습니다. 식당 구석 테이블, 소주 한 병, 엄마가 혼자 따라 마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맞고 나서도 왜 가만히 있었어? 엄마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힘들까 봐. 그 한마디. 저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어떡하냐고. 애 생기면 어쩌려고. 내가 참으면 되지. 엄마, 나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뺨이 아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5분, 10분, 눈이 부었습니다. 나와서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나 결심했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넓은 손. 30년 동안 고기 재운 손. 이 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하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 나야. 왜? 아직 친정이야? 응, 있잖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우리 엄마 때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뺨 때렸어. 식당 한복판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응.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저는 처음부터 다 얘기했습니다. 식당에 예고 없이 온 것. 우리 엄마한테 욕한 것. 뺨을 때린 것. 남편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해?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해? 아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말이 새도 손찌검은 안 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뭐? 알바생이 찍었어. 영상. 전화기 너머로 남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말하는 것. 엄마가 고개 숙이는 것. 그리고 퍽.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봤어? 응. 이제 믿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뭐라고 할 건데? 잘못하셨다고. 그게 다야? 여보, 일단 나 좀 생각할 시간 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우리 엄마는 뺨을 맞았는데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랬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이 먼저 우리 무시한 거야. 어떻게 무시했는데요?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가 먼저 욕하셨잖아요. 욕은 무슨 욕? 사실 말한 거지. 사실이라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야, 니네 장모가 먼저 내 아들 흉봤다더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 거 아니야. 따지러.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언제 남편 흉을 봤지. 엄마는 남편 얘기를 한 번도 나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 엄마가 먼저 뭔가 했다고. 우리 엄마가 언제? 나도 모르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냥 갔겠어. 영상 봤잖아. 우리 엄마가 뭔가 하는 장면 있었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없잖아. 우리 엄마는 그냥 나가달라고 했고 뺨 맞은 거잖아. 알아. 근데 왜 어머니 편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듣기 싫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싫어. 남편 있잖아. 남편이 우리 편도 안 드는데 뭐가 좋다고.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부부잖아. 엄마는 맞아놓고 왜 내 걱정이야. 엄마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친정에서 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무시했습니다. 1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재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안쪽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멈췄습니다. 또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얘기하러 왔어요. 뭔 얘기요? 며느리가 집에 안 오잖아. 그러니까요. 내가 좀 심했나? 엄마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좀 심하셨죠? 그래서 사과하러 온 거야.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 있었어? 네.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내가 좀 심했어. 근데 너희 엄마도 잘못이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이요?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손님들 다 있는 데서 욕하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시어머니 눈이 좁아졌습니다. 욕은 언제 했어?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거야 사실이니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러 왔다면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무튼 됐고, 너 집에 와. 남편 밥은 누가 해줘?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시면 갈게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왜? 뺨 때리셨잖아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숨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뭐? 우리 엄마 식당이에요. 어머님이 올 이유 없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네,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고 봐. 그리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조용하게.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엄마가 저를 토닥였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선택한 게 아니잖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왔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얘기했어. 뭐라고? 그러면 안 됐다고. 뭐라고 하던데? 미안하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직접 사과는요. 그건 좀. 엄마 자존심이 있잖아. 저는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엄마 자존심은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약합니다. 엄마 맞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한테.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그냥
식당 건물 있는 거 알아?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건물이요? 모르는데요. 알아봐. 혹시 모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장모님 건물 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몰라. 근데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집을 낮게 봤습니다. 식당집, 갈비집, 근데 갑자기 건물. 누군가 말해준 겁니다. 누가?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건물 아는 사람 있어? 건물? 왜?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이겠지. 소문이 났겠지. 아니면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저한테. 며느리야. 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번에 내가 좀 심했지. 네. 미안해.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응?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 할게. 이상했습니다. 저번엔 절대 안 한다더니.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 그리고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건물 얘기를 꺼낸 것, 갑자기 부드러워진 것, 사과하겠다고 한 것, 다 연결됐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우리 엄마 건물 얘기를 해줬고,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움직인 이유, 이혼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제 이름, 경기도 외곽, 대지 면적 1200평, 지상 5층 건물, 감정가 300억.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던 해,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한테 할 말 있어. 엄마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건물 등기. 우리 식당 건물? 응. 아빠 살아계실 때 사신 거야. 이거 엄마 이름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름으로 해뒀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엄마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접근할 수도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해. 저는 멍하니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얼마야? 많아. 얼마? 그냥 많아. 나중에 알았습니다. 감정가 기준 300억. 저는 그걸 알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응?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마. 알아? 결혼해도 마찬가지야. 남편한테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말 안 해도 되고 별로면 모르는 게 나아. 저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결혼할 때도 말 안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식당집 딸인 줄만 알았습니다. 건물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는 조사했습니다. 엄마 가게 근처 부동산 아주머니, 오래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동네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건물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처음엔 우리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식당집, 갈비집, 아깝다. 근데 건물 얘기를 들은 순간 며느리가 달리 보였겠지요.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기, 가족법 전문. 왜? 이혼하면 재산 어떻게 돼? 결혼 전 재산은 특유 재산이야. 분할 안 돼. 결혼 전에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면 당연히 네 거지. 손 못 대. 확실해? 근데 왜? 이혼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왜? 다 계획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며칠 뒤에 엄마 식당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꽃 한 다발 들고. 엄마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엄마가 멈췄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손찌검은 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지내봐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때? 내가 사과했지. 저는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잘 지내자. 며느리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건물 주인 며느리한테 잘 보여두려는 웃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뺨 맞은 날부터 그거는 어머니가 사과했잖아. 사과가 해결이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너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당신 기준이야. 우리 엄마 맞는 영상 봐도 먼저 그 말부터 나오는 사람. 나는 그 옆에서 살 자신이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아이 계획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진짜야? 응.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 왜? 엄마 때문에.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그래도 그렇대요. 야, 그 집 건물 있잖아. 알아? 이혼하면 어떻게 돼? 저는 멈췄습니다. 역시 처음으로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사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를 봤습니다. 건물이 내 이름이잖아.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손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 건물이요. 결혼 전부터 제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특유 재산이에요. 이혼해도 분할 안 돼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님이 사과하러 오신 것도 알아요. 왜 오셨는지도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아깝다고 하셨죠.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맞을 짓 했으니 맞은 거라고 하셨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건물 있다는 거 알고 나서 사과하러 오셨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님, 우리 엄마 뺨 맞는 거 봤을 때 그날부터 생각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시어머니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1층 가게 있으시죠? 오래 하신 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접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보낼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가능해요.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야, 이 집이 왜 내 와이프 건물이야? 남편도 몰랐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시작됐는지.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야, 이게 말이 돼?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심한 거? 아니,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는데, 이건 좀,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뺨 맞았을 때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했어? 남편이 입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야, 나 지금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과도 했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과가 진심이었으면 저도 이러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닌 건 어떻게 알아? 건물 있다는 거 알고 나서 오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시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남편이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저 키운 엄마. 그 엄마가 아깝다는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뺨은 못 참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야, 너. 저는 기다렸습니다. 너 이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이래? 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야, 너는 왜 가만 있어? 뭐라고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뭐? 엄마가 잘못했어요. 장모님 뺨 때린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한 게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야, 너까지.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에 못 믿었으니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여보. 저는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늦었지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왜? 이혼 서류는 이미 냈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언제? 어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시어머니 곁에서 20년, 30년 살 자신이 없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해하면 어떡해. 우리 아들한테 집이 얼마짜린데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재산이요.
그래, 이 집도 누구 명의야? 이 집은 남편 명의예요. 시어머니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됐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안 가져가요. 처음부터 제 거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건물은? 저는 말했습니다. 제 거예요. 원래부터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야, 그게 몇백억인데. 우리 아들이 손해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뭐가 됐어? 저 재산 바라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아, 네.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 뺨 때렸을 때 저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저도 어머님이랑 똑같아지니까. 시어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게요. 저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야, 이게 말이 돼. 내가 몇 년을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계약 갱신이 안 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이에요. 어머님 거기서 12년 하셨죠. 갱신 거절 가능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야, 이거 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건물 와이프 건물인 거. 그래서 뭐? 합법이에요. 제가 막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우는 걸 봤습니다. 야, 너. 네.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왜? 우리 엄마도 그날 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뺨 맞고도 손님들 있다고 고기 뒤집으러 갔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엄마예요. 그 엄마를 때리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어머님, 이 결혼 후회 안 해요.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엄마가 맞는 걸 보고 아무것도 못하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등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작게, 아주 작게 저한테 한 말인지 엄마한테 한 말인지 아들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말했습니다. 응, 이혼 취소 안 돼? 저는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근데 나는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엄마가 받았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이혼해. 긴 침묵. 그래, 응, 잘 생각한 거야? 응. 엄마가 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혼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그 한마디가 밥은 먹었냐? 30년 동안 뺨 맞고도 고기 뒤집던 엄마, 울지도 않던 엄마, 자존심도 버리고 고개 숙이던 엄마, 그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 밥은 먹었냐? 저는 한참 울다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갈게. 와, 갈비 먹어도 돼? 당연하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왔어. 응, 앉아. 엄마가 고기를 꺼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30년 된 불판,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 갈비 냄새. 엄마가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후회해?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응. 엄마가 고기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먹어. 저는 먹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뭐가?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엄마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응, 네가 왜 미안해. 그 사람 가족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잖아.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안 고생했어. 맞았잖아. 맞아도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잘 살면 다 괜찮아.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넓은 손, 검버섯이 조금 생긴 손, 뼈마디가 굵어진 손, 30년 고기 재운 손, 이 손이 맞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다니까. 나는 안 괜찮아. 엄마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밤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혼이 완료됐습니다. 남편과는 끝까지 어른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는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사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뭘 할지 아직 생각 중입니다.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뭐 할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글쎄, 갈비집 하나 더 내면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갈비집? 응, 엄마가 해줄게. 저는 지금 엄마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엄마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불을 켰습니다. 저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할게. 됐어. 자, 아니야. 같이 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고기 재우는 냄새, 새벽 공기. 엄마여.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자리구나. 시어머니가 때렸던 그 뺨.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엄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응. 밥 먹자. 우리 엄마는 끝까지 엄마였습니다.